안녕하세요. 정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딱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어쩌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옵시디언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옵시디언.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PARA니 제텔카스텐이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함께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옵시디언이라는 도구 자체의 특징,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짜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지식으로 만드는 방법. 특히 그중에서도 옵시디언이 정보를 로컬에 저장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로컬 기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내 컴퓨터의 파일로 딱 저장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혹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내 노트는 안전하게 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데이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물론 필요하면 드롭박스나 다른 방법을 써서 여러 기기에서 동기화해서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 노트들은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그건 볼트라고 부르는 폴더 단위로 관리돼요. 그냥 내 컴퓨터에 폴더 하나 만들고 그걸 옵시디언에서 볼트로 지정하면 되는 거죠. 볼트, 금고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노트 작성은 마크다운이라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해요.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마크다운은 좀 생소한데요. 어려운 건가요? 전혀요. 예를 들어 제목은 글 앞에 샵, 해시 기호를 붙이면 되고요. 강조는 별표, 에스터릭스 같은 걸로 감싸주고 아주 직관적이에요. 아하, 간단하네요. 근데 자료들에서 진짜 많이 강조된 건 그 노트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능이었어요. 그 왜 대괄호 두 개로 다른 노트 제목 감싸면 바로 링크가 걸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옵시디언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노트 앱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보라는 게 사실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보다 서로 연결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연결될 때. 네, 옵시디언의 이 링크 기능은 마치 우리 뇌 속의 뉴런처럼 관련 있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얻게 하는 기반이 돼요.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느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료 중 하나에서도 이 연결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연결만 막 해놓으면 나중엔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뒤죽박죽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효과적인 정리책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PARA랑 제텔카스텐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두 가지를 옵시디언이랑 같이 쓰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럼 PARA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페라는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인데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정보를 복잡한 주제별로 나누는 대신에 그 정보의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딱 4개의 폴더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개의 폴더요? 그게 뭐죠? 네, P, A, R, A 이렇게 4가지인데요. PARA? P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여름 휴가 계획 세우기 같이 명확한 목표랑 마감일이 있는 일들이에요. 딱 떨어지는 목표. 그렇죠. A는 영역. 이건 건강관리나 재정관리처럼 마감일은 없지만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책임 영역들이고요. 아하, 삶의 영역들. 네. 그리고 R은 리소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참고할 만한 정보나 관심사들, 흥미로운 기사 모음이나 가보고 싶은 맛집 리스트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 마지막 A는 아카이브. 이건 이제 끝난 프로젝트나 더 이상 관심 없는 자료들을 보관해두는 창고 같은 곳이죠. 오, 되게 명확하네요. PARA? 네, 핵심은 정보의 상태가 변하면 이 폴더들 사이를 유연하게 옮겨주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관련 노트를 P에서 A로 아카이브로 옮기는 식으로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딱딱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제텔카스트는요? 이건 자료들을 보니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생각 연결 방식?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텔카스트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건 상향식, 바텀업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상향식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주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의 메모, 이걸 원자적 노트, 어토믹 노트라고 부르는데 딱 하나의 아이디어나 개념만 담은 짧은 메모들을 먼저 막 만드는 거예요. 아, 작은 생각 조각들을 먼저? 그렇죠. 그리고 그 작은 메모들을 서로 관련된 것끼리 아까 말한 그 링크로 연결하면서 지식을 유기적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오, 그럼 그냥 정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네요. 완전 다르죠. 중요한 건 정보를 그냥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다시 생각해서 쓰고 그걸 연구 노트, 퍼머넌트 노트로 만든 다음에 관련된 다른 노트들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 자체에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다시 쓰고 연결한다. 네, 자료 중 한 저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뭐 복잡한 글쓰기나 연구 같은 걸 할 때 아주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옵시디언에서는 이 페라랑 제텔카스텐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아,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오, 정말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페라는 옵시디언의 그 폴더 구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정보의 흐름, 그러니까 뭐 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지 그냥 참고 자료인지 같은 걸 관리하고요. 네, 폴더로 크게 나누고. 그리고 제텔카스트는 노트 안에서 그 링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디어들 간의 세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쓰는 거죠. 폴더는 큰 서랍, 링크는 서랍 속 물건들을 연결하는 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까요? 아하, 그렇게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폴더와 링크 둘 다 활용하는 거군요. 네, 거기다 더해서 옵시디언 노트 메뉴에 그 줄 3개, 마이너스로 구분된 영역 있잖아요. 거기다가 키워드라든지 상태라 같은 메타데이터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메타데이터요? 그건 또 뭔가요? 아, 그건 노트에 대한 추가 정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노트의 작성자가 누군지,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지금 이게 초안인지 완성본인지 같은 걸 미리 적어두는 거죠. 그걸 적어두면 뭐가 좋은데요? 처음엔 좀 귀찮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노트가 엄청 많아졌을 때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노트만 싹 검색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뷰 같은 플러그인을 써서 자동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 같은 걸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와, 점점 기능이 많아지네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노트 쓰고 이거 전에 썼던 다른 노트랑 관련이 있네? 싶으면 링크 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옵시디언이나 PARA, 제텔카스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본 것 같아요. 네, 정리해보면 옵시디언은 내 생각들을 연결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인 거고 그렇죠. PARA랑 제텔카스텐은 그 공간 안에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만의 지식으로 발전시켜줄 수 있게 뭐랄까 나침반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도구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거기서 어떤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이에요. 맞아요. 완벽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막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당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라도 짧게 메모하고 이거 뭐랑 관련 있지? 하고 다른 노트랑 한번 연결해 보는 거. 그런 작은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만의 강력한 두 번째 뇌를 만들어줄 거예요. 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딱 하나만이라도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연결이 여러분의 지식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